제가 출마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 글쎄 뭐 둘 간에 나눈 대화라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영표 전 시장님이 뭐 나이도 있고 하니 다음에 하고 이번엔 본인께서 하셔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완곡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제가 갑자기 출마한 것은 전혀 사실관계하고는 틀리고요. 뭐 정치 철학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저의 원칙은 기본적인 철학은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 그리고 뭐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이나 아니면 다른 좀 원칙과는 벗어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삼는 원칙이고요.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보면 수원사회가 시정 책임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매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지금도 최근에 있었던 그 수원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원칙대로 원칙은 뭐냐 능력 있고 그만큼 노력한 공무원이 합당한 인사에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가 운영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뭐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맥이나 특정 출신 학교의 사람들이 등용이 되고 아니면 어떤 성향에 맞춰서 또 되고 누구 가깝다고 시장 쪽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요직으로 가고 승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잘한 부분은 그 시민들과의 어쨌든 스킨십을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예산을 신청받고 배정을 해서 그것이 각 마을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이제 좋은 면을 바라보면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그러면 수원시 전체적인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태영 시장이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뭐 19단 KT 위즈 제19단 유치라든지 고등법원 수원 고등법원의 유치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디테일하게 내부 사정을 다 들어가서 보면 그걸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걸 읽어낸 사람들은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KT 구단과의 처음적인 그 애초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초기에 작업이 진행되고 한 것은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문수 지사는 제일 했던 거죠. 사실은 김문수 지사께서 많은 일을 했고 다 작업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원시가 연고지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실을 따먹는 구조가 됐는데 고등법원 유치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태생부터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당 그것도 사실은 지금 작년 8월에 벌어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 본질이 많이 알려지고 드러났습니다만 이른바 종북 세력 아니면 내란 음모 세력과 결탁을 해서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구속이 되고 1심에서도 징역 7년 4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하고 한모 씨도 염태영 시장이 월급 주던 사람이잖아요. 자리 제공해서 기관장으로 취업시켜주고 월급 주던 사람이 이제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진행 중입니다만, 그럼 그런 사람하고 왜 손을 잡았냐?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답은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인즉 그들의 성향 내지는 그들의 본질을 알고도 손을 잡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라고 대답은 아마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문제죠. 알고도 손을 잡았다면.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모르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본질도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선거에서 연대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 본인한테 들어봐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작년 9월에 벌어진 생태교통 행사에 지금 정확한 예산, 사용 예산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수원시에서 밝힌 거, 중간에 밝힌 거, 또 최근에 밝힌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소위 이제 다른 사업으로, 다른 부처의, 소관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숨어 있는 부분이 워낙 많다고 지금 그 생각들이 되고 있는데, 이 정확한 예산 사용 금액도 모르고, 단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고 전시성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위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최근에 밝힌 예산 사용 금액이 251억 원입니다만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행 능력이나 가능성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그 시장으로서 그 어떤 그런 행사, 또 지금 거의 보니까 하루 스케줄이, 왜냐면 이제 그 시청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또 저도 이제 요새는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원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만, 시장이 거의 자기 직무실에서 직무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무슨 주민과의 만남 같은 거를 오전 오후로 뭐 하루에도 수차례씩 잡고, 아마 그런 행사를 선거법상으로 허용된 4월 4일까지 거의 꽉 채우는 것 같은데, 어제의 발표 내용도 그런 행사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명백히 아닙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기사, 뭐 그런 기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완전히 잘못 쓴 겁니다. 예. 그럼 추가로 이제 오산시에는 시의회에는 자문 변호사로 계세요? 자문 변호사로 아마 제가 있는 법무법인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의 그 대표 변호사시니까. 예. 그러면 그 자문 변호사가 그 시의회 조례가 생기기 전에 자문 변호사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오산시 조례가 언제 생기거나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시 조례 부분은 제가 뭐 오산시 조례까지는 제가 본 일이 없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거 뭐 영통 당협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면접을 임종훈 전 비서관이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고요. 기본적으로 전 모릅니다. 하여튼 뭐 면접을 받는지 뭐 내정이 있었는지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 그 부분 만약에 면접 받다면은 뭐 본인은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각은? 아니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사실적인 행위를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그걸 면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정확한 팩트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논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 공통되는 공통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수원을 특정 광역시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원이 물론 그 뭐 부시장이 한 명 더 있고 요 정도의 아주 사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구 한 4만 5천 명의 연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수원시 인구가 118만 정도 되는데
100% 장담하건대 금년 내에 울산광역시보다 수원시의 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지난 2년간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울산광역시가 2만 명이 늘어날 때 수원시가 5만 7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광교 신도시의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구면에 있어서 적어도 울산광역시를 뛰어넘게 되고, 더군다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매출 230조 원, 뭐 영업이익만 해도 작년에 약 36조 원이 났습니다만 정말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수원이 그냥 단지 기초단체로서 어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광역시로서의 승격을 당선이 된다면 수원시의 국회의원들과 또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가장 상황이 흡사한 창원시 쪽과 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광역시로 승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100% 도수입으로 잡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가 세목 중에 가장 금액이 큰데요. 이런 것이 지금은 경기도 수입으로 100% 잡히고 한번 들어가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나눠 쓰는 구조인데, 그것이 100% 수원시 수입으로 잡히고 그것이 오로지 수원 시민들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크게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시간과 시민들이 들이는 노력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표드린 수원의 고교 무상교육도 이게 그냥 선거용으로 허황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원 시내에 고등학생이 약 4만 8천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절반 정도는 이미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공무원 자녀, 그리고 대기업 자녀, 그리고 공사 자녀들은 그 수업료를 이미 학부모들이 아니고 국가나 대기업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수업료가 평균 한 13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약 5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2만 4천 명입니다. 거기다 교재비, 1년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약 150만 원인데 2만 4천 명 학생 곱하기 150명 하면 한 360억 정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광역시로 승격되는 순간에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안 받고 취득세만 수원 특정광역시의 수입으로 잡아도 1,600억의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1,600억의 그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원시에 지금 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와 교재비를 전액 지원해도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특정광역시로의 승격, 그와 또 연계된 고교 무상교육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보상가와 관련해서 공개한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소위 비준율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요구에 의해서 부동산 연구원에서 수원시가 요구해서 바꿔줬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수원시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시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계속 손가락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최근 입장을 보면 수원시의 어떤 입장을 한번 처음에는 그날 오후에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수원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거에 관여된 감정평가사, 부동산 연구원 측의 입장으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수원시에서 해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왜 비준율이 수원시만 바뀌었느냐, 염태영 시장 이후에. 지금 물론 그게 수원시의 사실상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연구원의 입을 빌려서 나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가 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원의 비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걸 올리게 됐고 올리는 과정에서 공원의 비준율이 올라가면서 그 일반 대지와 공원대의 비준율이 내려갔다는 게 이제 그것도 수원시의 입장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비준율이 공원의 기존 비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부동산연구원에서 바꾸게 됐다면 왜 수원시만 바꿨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전혀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원시에서 이제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논점 흐리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그 너저분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논점을 흐릴 뿐이지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해명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수원시만 바뀌었어요? 저는 1970년 수원 영화동에서 불도저를 몰던 당시 경기도청 기능직 공무원인 아버지와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화동 흙바닥에서 놀던 용남이가 지금 이 정도 성장을 해서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100% 거의 교육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교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특정광역시로의 승격과 더불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정말 자녀 교육 걱정만은 반드시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수업료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력의 문제. 사실 대단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학부모들 모이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수원의 1등이 분당 가면 중간쯤 하고 강남 8학군 가면 거의 하위권이다. 이런 자조적인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 교육이 강한 수원.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도시 수원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각오이자 약속입니다.